오늘의 네 번째 라이브 픽, 이춘재와 유승준 씨 관련 내용입니다. 네, 지금부터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라는 잠정 결론을 경찰이 내렸는데, 이춘재가 정말 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셈인데요. 결국 네. 그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다. 그렇다고 본다면 윤모 씨는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경찰이 잠정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. 그 근거가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춘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. 이를테면 집안의 구조, 책상의 위치뿐만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, 또 2차 성징을 포함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. 네.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춘재 이야기는 이를테면 손에 양말 등을 착용해서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 지문을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인가요? 네. 반면 이제 윤모 씨는 맨손으로 살해를 했다고 하고 있죠. 상당히 상반됩니다. 그런데 그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목 부분에 헝겊 등으로 스친 상처가 분명히 있다. 그렇다 본다면 이춘재의 얘기가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되고요. 또 비슷한 그 맥락입니다. 속옷과 관계돼서 이 여중생이 속옷이 거꾸로 뒤집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이춘재는 사실상 원래 입었던 속옷은 다른 곳에 결국 이제 버리게 되고 옆에 있었던 새 속옷으로 입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꾸로 입혀졌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. 네. 반면 이제 윤모 씨는 마치 형사가 불러준 것처럼 속옷을 내리고 나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백의 내용이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결론내는 것이죠. 네,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옥살이까지 했던 윤 씨는 이춘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제 사건 묻히겠지요. 근데 이춘재한테 정말 고맙습니다.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.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낸 이상 재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재심은 좀 받아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춘재 자체는 공소시효 지난 거니까 이춘재를 진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아마 박준영 변호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춘재를 증인 신청해서 예를 들면 재심 열렸을 때 이춘재가 제가 한 거 맞습니다. 라고 얘기하면 상황은 끝나는 거죠, 재판은. 그러니 이건 재심 가능성이 높고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저 윤모 씨 억울하면 저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.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네. 네, 교수님. 보면은 이제 경찰이 잠정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, 그러면 그 이전 수사는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럴 경우에 그 수사에 포함됐던,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, 징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?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담당했던 형사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면 그 당시에 그 형사들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른바 고문과 회유와 종용을 할 의미와 가치도 없었다.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에서는 이른바 독직 폭행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직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다 도과됐을 뿐만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 징계를 과연 이제 할 수 있겠느냐. 더군다나 이미 다 퇴직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의미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고요.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형사들이 특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적어도 특진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? 이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경찰청에서는 혹시 특진의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를테면 지금 여러 가지 조서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. 경찰의 위법한 수사 활동이. 이를테면 처음에 나타났던 운동화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피해자 아버지가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 운동화가 왜냐하면 지금 윤모 씨가 소아마비 등으로 신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맨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진술 조서의 내용도 바뀌었다. 그럼 처음에는 운동화였다가 또 나중에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나서 맨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증거 조작의 또 혐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. 이것이 바로 조서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한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도과로 인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